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죽음을 무릅쓰며 먹어온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보거인데요. 보거에는 청산가리보다 5배나 독한 테트로도 독신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이 독은 몸을 못 움직이게 하여 결국 호흡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마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거의 독은 보거가 자라면서 섭취하는 먹이나 미생물, 세균 등의 면역체계가 반응하며 대량 생산되어 보거 몸속에 누적된다고 합니다. 뱀독과는 달리 단백질이 아닌 작은 화합물이라서 현재까지도 해독제가 없다고 하네요. 대체 이렇게 위험한 독을 가진 보거를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만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먹고 죽고를 반복하는 이 만화는 딱 보거를 먹고 죽은 선조들에 대한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조상들은 보거를 꾸준히 먹고 죽으며 지금까지 보거 사랑을 이어왔습니다. 보거 식용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2세기 진나라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산해경에는 폐역, 이것을 먹으면 사람을 죽인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보거를 찬양하는 시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소동파입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소동파는 보거를 죽음과 맞바꾸는 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소동파뿐만 아니라 송나라의 많은 문장가들이 보거의 맛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거가 하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물에 사는 돼지라는 뜻인데요. 당시 고기가 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거를 맛이 좋은 음식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종 6년 전라도 정읍에서 보거독을 사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정을손이라는 자가 사위에게 음란한 행실이 있다고 고탈을 했는데요. 이에 사위가 정을손의 국에 보거독을 다 죽인 것이었죠. 이 사건으로 사위는 옥사했고 딸과 호처는 이 상황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죄로 능지처참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성종 24년 경상남도의 한 어촌에서 굴과 미역을 먹고 해안가 주민 2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굴과 미역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해산물 자체를 금하였는데요. 그러나 굴과 미역으로 사람이 죽을 리가 없다는 정부 관료들의 의견으로 조사를 해보니 굴 안에 보거가 알을 낳아 보거독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맛은 달지만 독이 있다. 허약한 것을 보충해주고 습한 것을 제거하며 허리와 다리를 조절한다. 이 물고기에는 큰 독이 있어 맛은 비록 좋다고 하지만 조리를 잘못하면 사람이 죽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살에는 독이 없으나 간이나 알에는 독이 있다. 조리할 때는 반드시 피를 깨끗이 씻어버리면 좋다. 미나리와 함께 끓여 먹으면 독을 없앨 수 있다. 요즘도 복지리 음식은 미나리가 들어가죠. 이는 보거 요리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조 때 편찬된 증보살림 경제에는 식탐을 위해 보거를 욕심내는 세태를 비꼬며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보거의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홍길동의 저자 허균도 보거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거 식용에 대한 과거 기록은 중국과 조선이 많지만 현재 보거 요리의 최고는 일본입니다. 특히 보거회를 FDA의 승인을 받아 손질한 보거회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반응이 뜨거웠고 특히 자주복회는 송로버섯, 철갑상어, 푸아그라와 함께 세계 4대 진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 보거의 80%는 시모노세키에서 유통합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에는 보거 전용 경매장이 있을 정도로 일본 내 보거 최대 산지입니다. 일본 음식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미식가 기타오지 로산지는 시모노세키산 보거를 극찬했고 보거 맛을 미술작품으로 비유하면 호류지의 벽화라고 했습니다. 기타오지 로산지는 보거 먹다 죽는 게 의미 없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거를 좋아하는 나라가 보거 식용을 금지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 시대적 배경은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이 해전이었던 것만큼 해안가 근처에서 많은 병사들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서식하는 보거를 먹어 죽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많아지자 보거 금식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보거를 먹고 죽을 바에 차라리 조선과 싸우다 죽어라 라며 금지령을 내린 당사자는 바로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금식령은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30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역사에는 전쟁이 잦았는데 보거로 인한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였습니다. 몰래 보거를 먹다 걸리면 봉급을 몰수하는 등의 처벌 조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거를 먹고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많습니다. 일본의 보거 금식령은 1800년대 후반에서야 풀립니다. 이 장소 역시 시모노세키입니다. 당시 총리가 한 여관에서 보거를 먹고 반해서 그 여관만은 보거 판매를 허가해줬습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금식령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관의 이름은 춘범루이며 금지령을 푼 당시 총리는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진 곳도 이 춘범루입니다. 결국 이토 히로부미는 보거독에 죽지 않고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보거의 금지령을 낸 인물과 보거의 금지령을 푼 일본의 두 인물이 우리나라와 연관이 많은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 역시 보거 식용을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1945년 중일전쟁 때 보거를 먹고 죽는 군인들이 많아져 생긴 조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70년간 금식령을 내렸는데 그 인물이 마오쩌둥입니다. 중국은 2017년
양식산 보거에 한해서 유통 허가를 내리면서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보거로 인한 사망 사고는 조선시대부터 2020년대인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1950~60년대엔 매년 한 해 20~30여 건의 보거 중독 사망 사고가 났었고 2021년에는 보거 손질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다가 사망했다는 기사도 있었죠. 또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피의자 이은혜가 보거독으로 살인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보거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가 있는 식당에서만 보거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거를 먹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거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